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나를 두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타로카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연애운 관점에서 카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재회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재회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짝사랑이나 썸, 또 이미 연인이신 분들 모두 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파랑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미지, 약간 키워드 카드 보시면 칼의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칼의 기사는 이 어두운 곳에서 당당하게 칼을 들고 있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칼은 원래 공기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말이나 행동이나 메시지, 약간 의사소통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사이다 보니까 자기가 할 말은 하고야 만다, 좀 똑부러진다 이런 이미지 읽어볼 수 있어요. 아마 상대방은 파란 분 보면서 표현의 차원 여기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꼭 말을 잘해서라기보다 말을 유창하게 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패션 감각이 있다든지 센스가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제 무엇이든지 칼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나를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디를 잘한다든지 인테리어에 소질이 있다든지 유행이랑 상관없이 세상에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옷을 입어도 뭔가 여러분 체형이나 스타일에 잘 맞춰서 다니신다든지 만약에 두 분이 사회생활에서 만난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일처리가 능숙한 사람이다. 똑부러져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이 칼의 기사는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포스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아마 현재 여러분에게 약간 거리감 느끼는 것 같거든요. 얼음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 다가가면 약간 가시가 있는 것 같은 장미, 이런 이미지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은둔자 카드가 들어왔고 또 완즈 10번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많다든지 또 역할과 임무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약간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생각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보셨을 때 여러분은 좀 똑똑하고 현명한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해요. 또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파란 분들한테 주고 있는 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차원은 자기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분은 오히려 사람들 좋아하고 좀 여럿이 어울려 다니고 좀 으쌰으쌰하는 기운이 있고 흥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에 비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차분하고 좀 더 정적이고 인간관계도 좁고 깊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반대의 것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점점 탐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누구나 좀 결핍을 채워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까이 있으면서 상대방이 좀 다른 점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래 들어온 완주 9번처럼 결국 방어막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 가까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제 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두 분의 가치관이 좀 달랐을 수 있고 뭔가 인간관계의 차원, 또 취미활동 이런 부분의 에너지 차원이 좀 달랐을 수 있다고 보여요. 처음에는 이런 다른 점들을 허용해 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한 것 같거든요. 이 카드들을 비교해보면 아마 파란 분들은 관계를 조금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은 그에 비해서 약간 자유롭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멀어지는 계기도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짝사랑이나 썸이신 경우 두 분이 아직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신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 이 은둔자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나랑 접점이 있긴 한 건지 나랑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건 아닌지 좀 이런 고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완주 10번에 짐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여러분이 자기 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파랑분들 중에 현재 연인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금 더 높게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편으로 보여요. 나보다는 확실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할 일이 많고 나를 좀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한테 약간 의존하고 있고 기대고 있는 모습 확실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상대방은 파랑분들의 뭔가 지혜로운 면이라든지 일을 잘하고 또 자기 표현력이 아주 섬세하고 또 우아하고 유려하고 그러면서 센스 있는 부분 이런 면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자기랑 잘 어우러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감정의 면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겠다. 이 표현 속에 가려진 본심, 파랑분의 본심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경우에서나 여러분은 좀 사회적 역할, 의무, 도덕성 이런 면 강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심은 좀 감추는 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파랑분을 생각하면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은 뭘까? 약간 이런 궁금증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랑 자기랑은 특히 일할 때, 동업을 할 때, 같이 손으로 뭔가 할 때 죽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뭔가 걸리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서는 한 걸음 더 붙을 수 있는 감정선이 아직 좀 부족해 보여요. 현재보다 확실히 앞으로가 좀 더 두 분 사이의 밀물과 썰물의 파도, 이 때가 맞아 들어갈 가능성 점점 커질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결정적으로 불이 나온 카드가 2장이나 들어왔어요. 이 미래에 불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작은 불이 점점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열정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먼저 들어온 이 불은 모닥불이거든요.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그런 불이에요. 근데 뒤에 나온 불은 약간 캠프파이어에 나올 정도로 큰 불이고 좀 끓어오르는 열정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어느 관계이시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인성이나 심성, 내면 이런 걸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 생각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불은 원래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는 이제 어두움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좋아지는 계기와 구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용기를 낸다라는 완즈 7번.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지적인 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야망을 갖는다. 이 칼의 시종이 들어왔어요. 이 두 카드를 연결해보면 아마 파란 분들이 이미 칼의 기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현력이라든지 센스 이런 걸 상대방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용건 삼아서 연락을 한다거나 그 부분이 두각돼서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리가 조금 멀어진 상태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SNS를 보면서 상대방이 파랑은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사진을 보니까 할 말이 생겼어. 말을 걸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혹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있었던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시라면 여러분이 했던 말이나 표현, 회의, 또 미팅 때 했던 얘기, 그때 입었던 옷 스타일, 멘트 이런 걸 상대방이 다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그거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수 있죠. 두 분이 이미 연인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의 매력에 꽂히게 된다. 뭔가 달라진 것 같고 새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권태기가 있으셨다면 그게 사라지는 새로운 매력이 보인다. 호감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칼의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래 방향에는 칼의 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호를 조금 약하게 보낸다든지 혹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겨우 이런 멘트로 나를 당기려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지 호감을 표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썸까지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재회의 경우라면 더더욱 상대방의 행동이 약간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해하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셨는데 상대방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올리고 태그를 좀 같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건수를 만들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딱히 직접적으로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왠지 나를 따라하는 것 같고 짜증만 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상대방이 아주 신호를 미세하게 보내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의 상대방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해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파랑분들을 위한 달의 조언 카드 보시면 처녀자리 풀문 카드, 영감을 받은 행동을 해라 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처녀자리는 원래 순수함의 상징이고 풀문, 보름달은 감정이 아주 끝까지 차오른 상태예요. 이 순수한 상태라는 거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백지의 상태거든요. 여러 사회관계에 얽히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도 않고 이런 자유의 상태예요. 자유를 머금은 상태로 온전히 나의 영감에만 의존해서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라. 오히려 상대방이 눈치 보는 기간이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 상대방이 점점 더 보름달에 이끌리듯 다가올 것이고 불을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여신 카드를 보시면 가이드하는 여신이 나왔어요. 새로운 길을 가라. 같은 것도 새롭게 해라. 끌려가지 말고 가이드해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당신에게는 순백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누구보다도 나한테 스스로 집중해야 그제서야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이걸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 시간과 공간을 거쳐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에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이드도 생각해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여행 루트로 짜게 된다면 그 가이드의 능력은 그냥 다른 가이드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여행하는데 여러분이 성악을 전공하셨다면 음악의 역사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신다든지 혹은 미술을 전공하셨다면 르네상스 같은 시대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신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만의 가이드 일정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여행 루트가 나오는 거죠.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파랑분들한테 스스로의 인생의 가이드가 먼저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혼자의 결정을 내려라.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열정을 키워갈 것이고 또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온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 모든 조언들은 이분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오늘 뽑으신 카드들이 파랑분들한테 하는 당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평화, 피스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영혼에는 지금 평화가 필요하다. 고요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상대방과 당신의 관계 안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주고 있는 고요함과 평화가 있다. 그걸 누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 영혼 안에 펼쳐지는 이 하모니, 조화, 그때 나오는 새로운 멜로디에 집중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풍요가 다가온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관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조언도 파랑분들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 두고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 참 재밌는 흐름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제 그만큼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좀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기복이 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여유로운 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언가 척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실제로 잘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여러분 생각은 약간 뒷전인 척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건 커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분이 또 그만큼 약간 이기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면 그게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재밌는 장면들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상대방이 보라분을 딱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 이미지, 그 대표 카드를 뽑으셨는데 메이저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메이저 마법사 카드는 숫자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 프레시한 이미지가 있어요.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연인이신 분들 경우라면 상대방은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보라랑 연애했을 때가 진짜 연애다운 연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첫사랑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보라랑 연애할 때가 진짜 첫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결이 있어요. 두 분이 같이 처음으로 해본 일이 있다든지 혹은 처음으로 가본 곳이 있다든지 이런 거 떠올리게 될 수 있거든요. 처음 같이 했기 때문에 순수했던 장면 또 어설프기도 했고 좀 그런 면들 강조되는 것 같아요. 짝사랑이나 썸의 관계같이 아직 두 분의 장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신 경우라면 상대방은 여러분 보면서 좀 순수한 사랑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 카드에서 마법사가 특히 소녀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백의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라한테는 좀 제대로 된 첫사랑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어느 관계나 공통적으로 원래 마법사는 좀 능력자를 의미하거든요. 모든 원소를 다 다룰 수 있는 감각, 또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눈치도 빠르고 좀 센스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도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분의 감정, 머릿속,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컵 3번이 들어왔고 이 주인공들이 다 뒤를 돌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 또 윗사람, 아랫사람 잘 연결하는 사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또 공감해주는 사람,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무관심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건강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선입견 없이 행동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지 좀 이런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상대방은 보라분을 꽤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구조화되어 있고요. 내가 보라에 대해선 좀 알지 약간 이런 뉘앙스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래에 들어온 컵 8번 카드를 보시면 떠나는 장면, 이별의 장면이 들어오거든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한 걸음 물러선 흔적이 있어요. 예전 연인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했다든지 혹은 이별의 빌미, 사건 이런 걸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연인인 경우라면 뭔가 상대방이 지금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감정 기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지금 약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말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의미, 그러면서 두 분 사이를 시간을 좀 두고 싶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현재 연인이신 경우라도 더 이상 뭔가 진척을 안 하고 싶고 현재 상태를 오히려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책임이 커지는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연애보다 사랑보다는 뭔가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공통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놓고 여러분이 자기를 관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분이 멘탈이 좀 약한 거겠죠. 매정하고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속마음에서는 보라가 결국 나를 기다리겠지? 궁금해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연인이신 분들 또 짝사랑이나 썸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한테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 애정을 표현해 주기를 더 챙겨준다거나 더 잘해준다거나 자기 입장을 막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장관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정서가 좀 약하거든요. 좀 어린 면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달래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동시에 자기가 조금 더 권위적으로 보이고 싶기도 하거든요. 등불은 내가 들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이 어두운 숲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위에 보시면 칼 9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거든요.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 많은데 거기 아래 등불은 들고 있어요. 주도권도 잃고 싶진 않거든요. 이분은 또 사회적인 시선이나 뭔가 타인에 대한 생각, 또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연인이신 분들 이분은 뭔가 지금 진지한 연애로 안 가려는 것 같다. 결혼 얘기가 안 나온다. 이렇다면 이분은 자기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자기가 탁 이끌어서 결혼하자.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예전 연인이라면 자기가 헤어지자고 했다든지 헤어질 빌미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다시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왠지 지는 것 같거든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도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매달리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어느 관계나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생각했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동시에 그 결핍된 거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보여요. 이 마지막에서도 보시면 컵 5번 카드 주인공이 굉장히 나른하게 앉아있고 바닥을 보고 있고 또 활력도 없고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아래 보시면 컵 7번이 들어와서 이상향은 굉장히 높고 손에 안 닿는 상황이거든요. 이 컵은 원래 타로 카드에서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게 홀수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역동성이 강하고 대신 또 안정이 덜 된 상태예요. 그래도 처음에 들어온 컵 3번은 원래 3이 최초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각형이라서 홀수 중에서는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홀수 중에서도 5랑 7이 가장 불안정적이고 변화가 많고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감정이 좀 오락가락하고 불안하고 심란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두고 마음이 감정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 보라의 모습이 있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도 있고 내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뭔가 부족해. 약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한 사람이 계속 생각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현재 상태를 그저 유지하는 방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늘의 별은 원래 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하늘의 별을 보는 이 사람은 아까 보셨던 이 컵 7번의 상황이랑 같거든요. 이 바라는 건 많은데 이루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또 아무 변화가 없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런데 어두웠던 밤에 갑자기 촛불이 보이고 또 얼굴도 측면이 아니라 정면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장면 카드도 보시면 타워 카드, 심판 카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무언가 깨닫게 된다. 이런 장면이 한참 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타워 카드에서도 보시면 인간의 때로는, 인간의 타이밍으로는 알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번개가 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시기도 알 수 없고 장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또 심판 카드에서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것뿐이다. 기다려라.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다. 천사가 자신의 임무는 반드시 수행한다. 하지만 그때는 인간이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때가 되면 두 분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정면인 상태가 될 거고요. 불이 켜진다. 이 라이트 카드는 원래 심판 카드랑 결이 같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두 분 관계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에는 우연히 두 분이 갑자기 급만남을 가지면서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서 확실히 몸이 가까워질 수 있고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한다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만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특히 어느 관계나 이 타워 카드는 갑작스러운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몸이 확 가까워지는 장면. 근데 그게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고 상대방의 계획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신 잘 차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분들 경우에는 이분과의 관계가 지금은 약간 복잡하고 상대방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미래는 진짜 누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관계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특히 마지막에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틱톡, 이 시계가 들어와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 시간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하지만 신의 시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시계가 인간의 손에 있다가 이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계가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나 어떤 시간관념 같은 거를 우리 마음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 시간의 이야기, 타이밍 이런 건 우리 손을 떠났다. 모든 것은 또 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제 신이 우리 시계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분 관계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앞에 들어온 여신 카드 보시면 순수함, 고요함의 상징, 굉장히 차분한 여신이 들어왔거든요. 미래에서 새가 와서 어떤 신의 사건을 보여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저 하늘을 믿는 것, 또 삶을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필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온 정갈자리 상현달 카드. 달의 움직임은 원래 우주의 주관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 상현달까지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구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다. 이 주인공처럼 마음 단속을 해라.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하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라분들은 어느 관계이시거나 한동안은 고요한 시간이 있으실 거고요. 그 이후에 두 분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사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 다가올 것이다. 그때 신의 힘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또 주어진 역할을 할 때 운명은 이제 너는 때가 됐구나. 너의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볼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진동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보라보니 하셔야 되는 일은 동물과 같은 감각을 갖는 것, 거대한 생태계 안에 있는 동물과 같이 지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생태계 안에서 지구랑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은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는 지진과 같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실하게 내가 거대한 생태계 안의 동물처럼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되
어느 때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면 약간 한 걸음 정도 먼저 알아차리고 또 그러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갑작스러운 마주침, 가까워짐 이런 사건에 내가 지혜롭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께서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상대방 이제 이분이 여러분 두고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기 인생에서 꽤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보다는 지금 긍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요. 뭔가 지나간 과거 한 장면 혹은 첫인상 그때보다 좀 더 긴 스펙트럼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딱 초록은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와서 쭉 돌아보니까 초록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모습보다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그렇다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꽤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든지 여러 사건을 지켜봤을 수 있다. 이런 인상도 보이거든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 좀 멀리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확실히 여러분을 좀 봤다거나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뒷모습을 지켜봤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이분이 원래 성향 자체가 생각이 좀 깊은 분이라 이제 한번 생각에 꽂히면 약간 끝까지 하는 좀 그런 타입일 수도 있거든요. 어느 관계나 지금 상대방은 초록분을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초록분을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먼저 드는 이미지, 이 대표 카드를 뽑으셨는데 여러분이 메이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뽑아오셨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명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은 여러분 보면서 내 운명 안에 좀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 멈추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이분은 인연이 한번 맺어지고 나면 오래 갈 것 같다. 멀어졌다가도 다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걸 약간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연인이신 분들, 이렇게 두 분이 이제까지 인연을 이미 맺어보셨던 분이라면 이분은 초록분을 잊을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짝사랑이나 썸처럼 인연이 맺어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확 멀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예전의 인연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한동안 사랑을 잊고 살았는데 초록을 보니까 사랑이 떠오른다. 비워졌던 그 자리, 그게 다시 눈에 들어온다. 이럴 수 있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멈추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사랑을 잊고 지냈던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은 원래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게 운명의 힘이에요. 이 초록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딱 운명, 이런 키워드,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의 인연은 분명한 접점이 있고요. 또 멀어지더라도 다시 굴러오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분도 그걸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카드 6장 뽑으셨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초록분들은 조금 정서가 차분하신 편이고 성숙하신 면이 강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뜻하는 컵, 이게 지금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동전의 기사는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결단을 의미하는 칼 1번, 이 시작점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초록분은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감정의 기복이 있으시더라도 그걸 타인한테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감정을 행동으로 강하게 표현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초록분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진짜 화가 날 법한 일인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런 원숙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이 지금 멀어진 사이 아직 가까워지지 않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좀 우리는 가능성이 희박해 이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상대방은 어쨌든 여러분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동전 3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팔이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초록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나한테 등을 돌리더라도 결국 초록은 나를 감싸주지 않을까? 나한테 관대한 사람이니까. 약간 이런 기본적인 관념이 있어요. 또 가운데 들어온 컵 6번 카드도 보시면 꽃이 담겨져 있는 컵이 있는데 그걸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 카드에서 여기서 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고 여러분이 꽃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 입장에서는 초록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을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약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록분이 원래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끝내는 나한테 오지 않을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록은 그걸 극복하고 나를 선택할 거고 나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장점을 꽤 깊이 보는데 동시에 이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좀 받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 중에서는 상대방이 조금 더 어리숙하다든지 나이가 실제로 어리다든지 혹은 정서가 좀 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이분이 감정 기복이 더 심하겠죠. 즉흥적이고요. 때로는 좀 소소한 일들을 처리를 못해서 여러분이 좀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마지막에 칼 1번, 완주 6번 둘 다 이렇게 해결사 카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인연으로 맺어지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 이분 자체가 워낙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운명의 수레바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이분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사실 이분은 눈치가 빠르지 않다든지 어떤 사회 규범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예절에 대해 모른다든지 어떤 경조사 같은 거에 둔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간 챙겨줘야 되는 빈틈이 있어요. 패션 센스 같은 거요. 또 그거를 상대방이 이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초록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상황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 예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떤 면이 좀 허술한 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특히 뭔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일, 신경 써야 되는 일정이나 마감, 여러 사람이 묶여 있을 때 그때 이런 거 잘 못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초록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시고 또 안정되고 완벽한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을 좀 더 도와주게 되실 수 있거든요. 대신 그만큼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지금 있다고 보여요. 이미 헤어진 상태라거나 아직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는 짝사랑이어서 두 분이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자기가 허술한 면이 있고 그걸 여러분이 챙겨줬을 때 내가 정말 초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초록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역동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셨다가 이분한테 센스를 발휘하시면 훨씬 더 두 분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두 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미래 카드에 유산 그리고 기회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미 만남의 경험이 있으신 관계시라면 두 분 사이에 어떤 물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물건을 매개체로 연락이 들어온다라고 보이고요. 또 어느 경우에서나 물건이 아니라면 경험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공적으로 아주 사무적으로 연락을 해오는데 그때 그거 있잖아. 나 할 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연락해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카드는 가운데 편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신저로 한다든지 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재회의 경우라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편지는 어떤 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 감정 없이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이야 라고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연인이신 경우라면 두 분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손편지 써보시는 게 효율적이죠.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는 앞으로 용건이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 대화창이 열린다.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두 분 사이에 기회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 기회 카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또 다른 차원의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아직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 아직 애매한 서밋인 관계라면 이 말발굽, 이동의 기회, 이거기 때문에 이동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고요. 재회의 경우라면 두 분 사이에 추억이 있는 장소에 이동하게 됐다가 만나게 되는 가능성, 연인이라면 어딘가 장소에 초대가 되고 만남에 초대되면서 그러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유산이라는 카드 때문에라도 두 분은 좀 공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역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장면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워낙 여러분을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먼저 동전 10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에서도 유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유산, 가족, 번영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첫 번째 나온 카드의 유산은 뭔가 외부에서 받는 소식이 오는 입장이라면, 외부에서 강력하게 권해서 만남이 맺어지는 장면이라면, 이 카드에서의 유산은 두 분이 만들어서 물려주게 되는 유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만의 뭔가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이야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회자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으로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만남의 가능성, 합이 들어오는 거, 아마 그건 오늘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뒤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 임무, 어떤 미션이 있는데 그거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둘러보면 초록분이랑 상대방 두 분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약간 뭔가 희생하셔야 된다든지 뭔가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염소자리 하연달 카드,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지나온 과거, 전생의 인연 이런 것이 새겨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과거를 두고 떠나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특히 이 카드가 말하는 과거는 좀 찌꺼기,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이 염소 자리의 염소도 뿔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양도 역시 뿔을 가지고 있어서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양이 훨씬 더 과감하고 염소는 더 꼼꼼하고 생각이 많아요. 이미 보름달의 시기를 지나서 하연달이다라는 의미는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났다. 근데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 염소 자리의 특성상 생각에 잠기고 고민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 사이에서는 여러분이 오히려 관계의 열쇠, 이 관계 주도권 가지고 계세요.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분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뭔가 남은 생각을 정리하셔야 할 수 있고요. 과거의 무언가에 대해서 확실히 표현을 하셔야 한다든지 어떤 가치관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타협하고 희생해야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직 생각할 거리가 남아있는 관계라서 또 너무 성급하게 선택할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여신 카드에서 보면 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카드도 드러내야 한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두 분 관계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수동적이고 상대방한테 더 허용하고 포용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은 이미 약간 누울 자리 보고 뻗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초록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맞는데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나 챙겨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가 좋은 건 맞아요. 또 두 분은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허용하실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동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찌꺼기가 남은 건 아닌지 한 번 더 천천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이분과의 기회는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전에 마음 정리를 여유롭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 그 상대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감정선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카드들을 쭉 훑어보면 상대방도 여러분 꽤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한번 접었다가 펴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강 고르신 분들 중에서는 예전 연인 생각하고 뽑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요. 현재 연인이시라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한 번은 실망했다든지 속상했다든지 좀 자존심 상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속에 한 번 넣었던 적이 있다. 근데 그걸 접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두 분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안 맞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러이러한 반응, 어떤 특정한 모습, 그걸 원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실망했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관계나 빨간 고르신 분들이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가장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또 다차원적이에요. 아마 리딩을 다 듣고 나시면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어쩌란 말이야.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생각하는 이 마음 좀 복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시 이분에 대해서 양가 감정, 좀 좋기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점, 좀 어렵다고 여기면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오늘 상대방이 빨강분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또 여러분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때 드는 결정적인 한 장면, 이 대표 이미지 말해주는 카드로 컵의 여왕을 가져오셨거든요. 컵의 여왕은 일단 물의 원소, 컵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물처럼 흐르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정은 원래 물처럼 잘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수처럼 잔잔할 때도 있고 또 폭포처럼 쏟아질 때도 있겠죠. 근데 이 감정을 말하는 컵이 여왕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성숙한 상태, 또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강 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정서가 좀 안정되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보면서 빨강은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컵의 여왕은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호수처럼 다 품어주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주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푸념을 여러분한테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스펀지가 되셔서 물을 흡수해주고 물을 머금게 되거든요.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공감 능력이 타고난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스펀지는 이 오염된 물질을 만나면 닦아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고 또 때가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신 분들은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걸 털어내기가, 잊어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순수하신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상처를 준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화도 내야 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 되는데, 스펀지는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인 건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는 경향도 있어요. 워낙 또 수용력이 강하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따질 때 예민하게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컵의 여왕이 인어공주로 나와 있는데, 인어공주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리를 얻어요. 대신 목소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대방도 여러분을 보면서 좀 순수하고 착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근데 세상에 지금 막 나온 사람처럼 뭔가 지나치게 순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순수함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던가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행동을 하더라도 빨강은 받아줄 거야.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사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여러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을 어장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두 분의 관계가 확 뒤집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도 지금 여황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의 풍요로움이나 자애로움, 따뜻한 마음 이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빨강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다. 내 단점마저도 지구처럼 품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말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줄 텐데요. 그런데 아래에 칼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접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칼은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을 10번이나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분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이 100% 긍정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빨강은 참 편안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데 그만큼 뭔가 치명적인 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칼 10번 카드도 보시면 칼에 찔린 사람, 이 죽음, 부정 이런 걸 말하면서도 뒤에 해가 뜨고 있어요. 긍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원래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종이를 한번 접었다가 펴면 접었던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시 펴졌으니까 접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꽤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다각도로 여러분을 오히려 분석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접어서 작정하고 훅 접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상대방은 계속 그러면서 미련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을 아예 놓치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오늘 카드를 뽑으신 시점, 지금 자체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주 생생하게요. 아래 컵 5번을 보시면 미련이 남아서 자꾸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위에서는 컵 6번, 과거를 보면서 긍정을 또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 연인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 떠올리면서 빨강은 참 좋은 점이 많긴 한데 이렇게 좀 미련이 남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자기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확 다가갈 만한 뭔가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뭔가 말하지 않은, 털어놓지 않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은 지금 상대방이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과 맥락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도 멈춰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동력이 부족해요.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하면 아예 관계가 뒤로 후퇴할까 봐, 여러분이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봐 약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느 경우에서나 지금 마지막에 칼 8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은 실제로 아무것도 묶인 게 없고 자유로운데 거울을 보면 자기가 묶여있는 것 같고 눈도 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자기가 다가갈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래에 동전 6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면 빨강이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빨강은 나를 받아줄 사람이니까.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이 흘러갈 조짐이 있거든요. 두 분 관계에서 자기가 아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묘하게 그런 감정들을 이미 느끼고 계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차피 빨강이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지.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까 가능성 말해주는 카드들 뽑았는데 여러분한테 떠나라. 그러면 피어난다. 약간 둘이 이질적인 반대의 성질의 카드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빨강분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연연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떠난다라는 카드를 보시면 나침반이 그려져 있는데요. 나침반은 원래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북쪽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인생의 참된 목표, 참자, 거대한 숙명 이런 걸 의미해요. 이런 걸 찾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강분들은 이분과의 관계 이거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야 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보이는 꽃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난다든지
혹은 현재 커플이신 분들은 더더욱 현재 유지하는 게 편하겠죠.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내가 막 먼저 연락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욕구 막 올라올 수 있고요. 조급한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뒤에 장면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눈을 가리고 있고 칼로 자기 몸을 가로막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걸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 눈을 가린다는 거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눈을 가리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린다. 결정을 잠시 유보하더라도 나를 돌아봐야 한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생각하게 된다. 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정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정한 균형을 찾게 된다. 결단한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하게 정말 이질적으로 빨간 분들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두고 떠나야 오히려 뒤로 물러서야 보이게 되는 진실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묘하게 오히려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았던 연인 그런 경우라도 상대방은 지금 빨강이 어차피 내 생각하고 있겠지.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버려 두는 게 낫겠죠.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천칭자리 상현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천칭자리는 저울이라서 정의 카드 여신이 들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 무게를 정확히 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 적혀있는 마음을 열어두어라 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근데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감정이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까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울로 달아봐라. 그러면 감정을 빼고 나면 또 다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 유연한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카드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에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카드를 보시면 가운데 알이 있고 이 알을 중심으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알을 자세히 보면 이 알이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이 유연하다는 거는 어떤 거나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이나 관계나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한 상태에서 받아들인다. 여지를 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오늘 여신 카드를 보시면 끈기의 여신이 들어왔거든요. 이 끈기의 여신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나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끈기예요. 내가 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명확하게 나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끈기를 가져야 한다. 제대로 끈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빨간 분들한테는 이제 이 관계를 두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 또 감정의 물을 싹 빼고 돌아보시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내가 정말 나의 이 소중한 감정을 쏟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우선으로 뒀을 때 이 사람을 두고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꼭 돌아보시는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란 고르신 분들
지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지 이제 뽑으신 카드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은 좀 에너지, 이 중심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많이 쌓아오신 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좀 또래에 비해서 지혜롭다, 생각이 깊다 이런 평가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보면서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약간 탐정 같은 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회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나 뭔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바라보시는 분들로 보여요.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볼 줄 아시는 분들, 이제 그래서 아마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것도 조금 더 촘촘하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고 세계관이 있는 좀 그런 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로 보이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면 더 많은 사람들도 이미 여러분의 그런 깊은 내면을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도 여러분은 약간 깊은 바닷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해구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지고요. 또 많은 분들은 외모나 또 외적인 분위기 이런 면에서도 아주 특별한 아우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그 부분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일단 상대방이 노랑분을 딱 봤을 때,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를 카드로 뽑으셨는데요. 여러분이 메이저 힘 카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메이저 힘 카드 보시면 주인공은 좀 어린 나이로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빛이 아주 강렬하고 칼을 쥐고 있어요. 또 칼에 피가 묻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 이미 전쟁을 치른 것 같죠. 신발끈도 꽉 조였고 그만큼 전쟁 준비를 했고 또 칼에 이미 피를 묻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카드 이미지는 약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은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부모님의 원한을 풀고 싶어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무장하고 띠를 둘렀고 적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수를 마치고 온 약간 그런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수를 결심했으니까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장면도 다른 무사랑은 다를 거예요. 칼을 휘두르기 직전까지 아주 목숨을 걸고 연습했을 거고 또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복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이 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눈빛이 또렷한 사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소녀는 또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진 않거든요. 이게 오직 자기 복수에만 칼을 휘두르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특히 약자들한테는 칼을 쓰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미지까지 연결해보면 아마 노랑분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도 배려하고 편안하게 대하시는데 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한 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노랑분은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 근데 한 번 화나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여러분이 정의감이 투철하신 것 같고요. 내공이 강한 거죠. 언제 칼을 써야 할지 명확히 아는 사람. 원래 이 카드의 키워드가 내공이에요. 또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미지, 이분의 감정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여인이 등장했는데 여인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 손의 주인공은 이 여인이겠죠? 거울을 보면서도 비장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손은 이 주인공의 손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손 정도 되겠죠? 우리 손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얼굴에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포스가 엄청 강력하죠. 거울이든 창문이든 어쨌든 이 주인공은 굉장히 눈빛이 강렬하고 또 메비우스의 띠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완주 6번 카드가 나왔는데 주인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조금 어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뒷모습은 그래도 볼 수 있고 전신을 알 수 있는데 앞모습을 보면 내 생각이 다 읽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말할 수 없는 속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헤어진 연인인 경우라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책 잡힌 게 있을 수 있고요.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그게 이분한테 있을 거예요. 현재 연인인 경우라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약간 피하게 된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자기 단점이 드러난다든지 뭔가 이분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티내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가운데에 절제 카드 그리고 칼 7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한테 뭔가 털어놓지 못해서 찝찝하다 이런 핵심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절제 카드 주인공처럼 떡하니 앉아있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뒤에 숨어 있거든요. 이 칼 7번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배신을 의미하고요. 숨기는 게 있다. 단기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다. 불법적인 일을 한다. 약간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있긴 한데 이제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든지 할 말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고 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좋게 말하면 자기가 더 관심이 있다, 내가 호감이 있다, 이거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계속 여러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데빌 카드가 들어왔어요. 데빌 카드는 중독된다, 구속된다, 종속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벗어날 수 없는 생각에 꼬리가 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 데빌 카드는 육체적인 욕망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매력에 좀 더 꽂히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 더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완즈 3번은 모색,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이 강해질 때 행동력이 강해지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분으로부터 멀어지셔야겠죠. 근데 완즈 3번의 구체적인 행동, 이거보다는 종속을 말하는 데빌이 힘이 훨씬 세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관찰만 하고 욕망을 키우기만 한다. 좀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자기 마음을 편하게 얘기한다든지 뭔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든지 담백하게 얘기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데빌 카드의 힘은 오히려 묶이는 편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마음의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성향이 더 강해져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은 하는데 하다가 그냥 바라만 보다가 이렇게 멈춰버릴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확실히 여러분이 상대방에 비해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실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만 하지 확실히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막상 여러분을 마주하면 자기 마음이 유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볼까봐 오히려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미래 카드도 보시면 이동 그리고 지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이동 카드를 보시면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데요. 이 이동은 움직여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있는 카드예요. 이 노랑분들은 상대방이 태양이고 여러분이 행성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은 이분이 더 매력이 있다. 상대방이 태양이야. 나는 그냥 오히려 상대방이 궁금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는 노랑분들이 노랑분의 삶에서 태양인데 왜 자꾸 중심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은 저 멀리 있는 해왕성 심지어 태양의 궤도에서 벗어나기까지 한 명왕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중심을 여러분에게 맞춰라. 그렇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지혜 카드를 보시면 부처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부처의 얼굴을 보시면 음과 양이 있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이 사람 자체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100% 좋은 사람도 없고 또 100% 완벽한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닌 점도 있어요. 이미 커플이신 분들 경우에도 여러분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뭔가 참아주고 계시는 면이 있다든지 내가 그냥 허용해주자, 받아주자 그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눈 감고 좀 모르는 척하고 있는 단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모든 걸 다 한번 돌아봤는데 내가 음과 양을 다 균형 있게 바라봤는데 그리고 나서도 내가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선택한다면 그러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당신은 이제 제대로 볼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장면에서도 보시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카드가 있고 이 앞에 시작해라, 새로움을 선택해라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마 노랑분들은 이 관계를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어두시고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여정, 공부 이런 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움직임이 올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다. 당신의 행동을 미래를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노랑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에 결정적으로 time to go, 떠나야 한다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카드는 끝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끝은 파괴적인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후련해지는 선택, 자유로워지는 선택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예 이 관계로부터 생각을 끊어내는 타임,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 가야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앞에 들어온 제네바 여신, 이 여신은 에너지를 좀 방출하는 여신이거든요.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나는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정당하는 운명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상대방도 이미 여러분의 내공을 인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막 줄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오히려 줄을 아예 탁 놓아보세요. 만날 사람이면 만나게 될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와야지 왜 나를 묶으려고 해. 약간 당당한 관점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가운데 들어온 달 카드 보시면 물병자리 상현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자유를 선택하고 우주를 신뢰해라. 우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우주는 노랑분들을 위해서 아주 최고의 타이밍, 또 최선의 방식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주가 있는데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이런 강력한 믿음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